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1등급 쌤입니다. 오늘은요, 챕터 10에서 관계사절 두 번째, 그리고 부사절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안긴 문장들을 학습해 오고 있거든요. 앞에서 배운 거 가볍게 복습해 드리고요. 새로 나오는 부사절을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사 앞뒤 전사 뒤 명사 자리로 문장이 안겨서 명사처럼 주목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린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러한 명사절 접속사와 뒤에 이어지는 절을요,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알아보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됐어요. 대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 외도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인지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요. 명사 자리가 아니라 이번엔 명사 뒤로 안기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물론 세 번째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명사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명사 뒤로 안긴 문장, 형용사절, 관계사절 학습했었죠? 자,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위치가 또 달라집니다. 우선요, 주된 내용을 표현해주는 주절이 나옵니다. 주된 내용을 표현하는 주절 혼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절을 앞에서 뒤에서 따라다니는 따라쟁이 부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속사가 이렇게 앞에 있어야지만 주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주절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주절을 꾸며줍니다. 즉 주절에 시간, 이유, 목적, 조건, 대조 등 다양한 의미를 첨가해주고 부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네들 뭐라고 하냐? 바로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주절을 따라다니면서 주절에다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절이죠. 자, 이 부사절을 이번 챕터 10에서 자세히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챕터 오브에서요. 자, 관계사절 두 번째인데요. 우리 명사 뒤에 붙는 관계사절 앞에 챕터에서는 콤마가 없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관계사절은 오호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그 뒤에 관계사절이 붙는다네요. 이 경우는요, 뭐 대세 쓰진 않는다 이것만 보이는데요. 앞명사가 이미 누군지 무엇인지 딱 정해졌어요. 서로 아는 구체적인 대상이고요. 고유 명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추가 정보를 붙여주는 의도의 관계사절입니다.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관계대명사 what인데요. 다른 관계대명사들과는 달리 이 what은요. 자신의 몸 안에 선행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명사 뒤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사까지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명사 자리로 들어가서 주목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허, 다른 관계대명사들과는 좀 많이 다르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사절입니다. 주절을 따라다니면서 주절에다가 부가적인 이유를 이런 의미들이죠. 시간, 조건, 결과, 대조, 목적, 원인 등요.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절까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닛 42에서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콤마 뒤에 붙어 있는 관계사절은요, 콤마가 없을 때랑 살짝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서 이미 학습했듯이요, 콤마가 없는 관계사절은요, 앞 명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줘서 설명을 더 해줘서 이 명사가 누군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관계사절은요, 앞명사의 정체를 밝히는 필수 정보입니다. 얘를 빼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물인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Who's your friend? Who's your girlfriend? 자, 뭐 여자애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어, 너의 친구 여친이 누구야? 그랬더니만 She's the girl who is wearing a blue dress. 자, 이렇게 콤마가 없는 관계사절이 안 붙으면 어때요? 어떤 소년지. 그래, 여자친구가 어떤 소년지 정확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이하의 관계사절이 붙으면서 어떤 소녀인지 필수적인 정보를 붙여줬어요. 즉, 파랑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소녀 이렇게
좁혀주면서 어떤 소년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자, 이렇게 콤마가 없는 경우는 어떻다? 안명사에 대한 필수 정보고 안명사를 밝혀주는 정보다. 자, 그런데 콤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딱 어때요? 이미 딱 그래, there is a girl. 소녀가 딱 한 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해졌어요. 이 명사가 이미 좁혀졌다. 그리고서는요, 그 뒤에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역할을 할 때는요, 콤마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아, 이렇게 콤마의 의도는 추가 정보다. 추가 정보를 붙여주는 의도다라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추가 정보니까요, 이 명사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필수 정보는 아닌 부가 정보고요. 따라서 생략을 해도 의미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녀 한 명이 있는데, 자, 그리고 그 소녀는 어떠냐면은 지금, 그래,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어. She looks happy.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이 정리 도와드릴게요. 콤마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콤마가 없을 때는요, 주로 이제 선행사가요, 일반 명사들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명사의 의미를 밝히는데, 명사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필수적인 정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물인지 밝혀주는데 꼭 필요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콤마가 나올 때는요, 자, 이렇게 앞명사가요, 고유하고 특정하고 서로 알고 있는 명사입니다. 좁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좁혀주는 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미 좁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콤마 뒤에다가는 이미 좁혀진 명사에 대한 특정된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붙여주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고요. 따라서 얘를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적절한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콤마 뒤의 관계사절은 앞명사, 이미 밝혀진 명사에 대한 추가 정보고,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적절한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보충 설명하듯이 앞에서 뒤로 차례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이때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또한 이 자리엔 that을 쓰지 않는다는 것, 또 관계대명사 what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대명사 중엔 이렇게 whom, which, whose, 의문사에서 온 형태만 가능하고요. 관계부사는요, 이렇게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when하고 where만 되고요. why와 how는 또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해석을 할 때는 문맥을 고려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그것들이, 그녀가, 이렇게 적절한 접속사와 대명사로,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 because의 의미로도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면 예문을 보면서요, 문맥을 헤아려서 적절한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어갑니다. 357번. I finished reading the books. 나는 그 책 읽는 것을 끝마쳤고, 자, 어떤 책이라고요? 내가 읽는 것을 모두 끝마친 책. 이렇게 어떤 책인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부가 설명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나는 뭐 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콤마를 찍어 준 거고요. 이 위치는요, and them 이런 식으로 and I borrowed them from the library 이런 식으로 적절한 접속사와 대명사로 연결해서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콤마 위치 이하는 추가 정보, 부가적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시간이 없다면 스킵하셔도 좋겠다는 겁니다. 반면 지금 밑에 있는 예문은요, 콤마가 없습니다. 자, 뭐 여러 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빌려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책을 내가 다 읽었다고요? 어떤 책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던 것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어떤 책이라고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는 것을 끝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 말고도 더 추가적인 책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책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정보다. 필수 정보다. 이런 콤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번입니다. The Mona Lisa was painted.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By Leonardo da Vinci. 자, 다빈치라는 분은요, 사실 어때요? 뭐, 동일에는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빈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분인 거죠? 이게 서로 아는 대상, 고유한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는 의도, 이 좁힐 목적은 없습니다. 라는 콤마 뒤에 추가 정보만 붙여놓을게요. 라는 의도로 이렇게 콤마를 찍어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적절하게, 아, 그런데 그분은 who was also an engineer and inventor. 그래요. 엔지니어이면서 또한 뭐였대요? 발명가였대요. 라고 추가적인 정보로 해석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359번입니다. The teacher scolded my son. 자,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 누구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 유일한 내 아들을 뭐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자, 어떤 아들이라고요? 우리 아들이라고 좁혀졌고요. 그 뒤에 나의 아들에 대한 추가 정보가 보충 설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요. 꾸짖음을 당했는데 왜 이유가 안 돼요? 아, 이 녀석이 말이에요. 잡혔다네요. 뭐 하다가요? 컨닝하다가요. 이거죠.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얼마나 시험을 잘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 기말고사 보는 동안에 컨닝하다가 잡혔대. 그래가지고 혼났다네. 뭐 이겁니다. 아, 우리 아들, 유일한 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해서요. I miss my parents. 어떤 부모님이요? 아, 내가 그리워하는 나의 부모님이요. 좁혀졌잖아요. 그 뒤에 추가 설명인 거예요. 그쵸? 자, whom I haven't seen for months. 나는 우리 부모님을 나는 수개월 동안 못 봤어. 라고 이렇게 추가 보충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쌤이 다시 한번 치우고요.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who, 그래요. And he was also blah blah를 간단하게 콤마 who로 표현해 놨고요. 자, 이 who는요. because he was caught blah blah를 간단하게 콤마 who로 표현해 놨습니다. 자, 얘는요. 그래요. because I haven't seen them for months. 그래, 그립네요. 왜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수개월 동안 못 봐서 이유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더 적절하네요. 좋습니다. 추가 해문 보겠습니다. Last month, I bought new clothes. 내가 새 옷을 샀어. 내가 산 새 옷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어지는 콤마 관계사절인데요. 그런데 그 옷이 나는 지금 별로야. 자, 별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but으로 연결하는 게 좋겠어요. But I don't like them now. 괜찮나요? I walk to school with a friend called Anne. 자, 내가 Anne이라 불리는 친구라고 이미 설명이 이루어졌고 좁혀졌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지금 추가 설명이 붙은 거죠. 자, 근데 Anne의 집에 대한 추가 설명이에요. 자, 그녀의 집이 is next door to mine. 우리 집 바로 옆집이에요. 라고 추가 설명이 붙어 있죠. The climbers who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were exhausted. 자, 그 등반객들, 어떤 등반객이라고요? 그래요. 산 정상에 도달한. 그래, 산에 오른 모든 등반객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등반객들이 어찌했다고요? 그래요. 산에 다 올랐는데 그들이요. 몹시 지쳐 있었답니다. 라고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 설명을 붙여준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콤마 관계사절은요. 자, 앞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 말고도요. 앞문장의 일부 구나 절 전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밑줄을 쳐볼게요. 어구나 절에 대한 뭐일 수 있다. 추가 설명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콤마 다음에 위치를 이용해 줘야만 합니다. 선행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면 관계대명사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선행사일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기도요. 여기는 그렇네. 자, 그냥 딱히 명사가 안 보이죠. 아, 데설트가 그래요. 선행사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막은 의미합니다. 대절 이하를요. 요것보다는 자, 얘를 통째로 지금 선행사로 생각해서 해석을 해보면 요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거꾸로요. 앞절 전체를 지금 선행사로 하여 뒤에다가 추가 설명을 붙여준 콤마 관계사절입니다. 이때는요. 웬절, because, if절처럼 부사절로 분류를 합니다. 왜? 주절에 대한 추가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Deserts are getting bigger. 사막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That the land for farming, 농경지가 is decreasing,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deserts가 선행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또 있습니다. 자, 동사가 means입니다. 자, 이렇게 단수 형태의 동사가 표현되어 있다면 앞문장 일부 구나 절이 선행사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네요. 밑에 이렇게 있었네요. 그쵸? 365번 보겠습니다. 한번 콤마 위치의 선행사가 누군지 한번 해석으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홈워크도 yesterday도 뭐 될 수 있겠는데요. 아니면 앞문장 전체 될 수 있고요. 보세요. I wanted to finish my homework by yesterday. 나는 어제까지 숙제를 끝마치길 원했고, 근데 불가능했어. 그것이 좀 불가능했어. 뭐가? 어제가? 숙제가? 숙제 끝마치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죠. 숙제를 끝마치는 일. 이 투부정사 이하의 일부 구가 지금 선행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해석으로 판단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역시나 그때도 단수 형태 동사 쓴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했다고요? 불가능했어. 이렇게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서 차례대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체크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콤마 관계사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There are 5 seats in the front row. 자, 앞줄에는요. 5개의 좌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개의 좌석은요. 어떠했대요? Which are not taken. 자, 자리가 차지되다 be take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들은 자리가 어떻게 돼 있었대? 차지되어져 있지 않았대. 비어 있었대 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죠. 딱 요거죠. 앞줄에 좌석이 딱 5개 있었고 그것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 그것은 다 자리가 누군가가 차지하지 않았다. 비어 있었다. 요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콤마를 빼면 이런 겁니다. 콤마가 없으면 자, 자리가 차지되어져 있지 않은 빈자리가 앞에 5개가 있었어. 뭐 이외에도 또 자리가 있는데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콤마가 없을 때는 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2번입니다. I have a sister who is entirely different from me in character. 자, 자매가 여럿이고요. 그 중에 어떤 한 자매가 있냐면 나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또 다른 자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요. B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콤마를 찍으면 자매는 딱 한 명이야. 그런데 그 자매에 대한 추가 설명 콤마를 붙여주면 그 자매가 나랑 성격이 완전 달라. 요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유닛 43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관계부사도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역시나 앞에 특정한 장소, 시간 명사에 대한 고유한 시간, 장소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여주는 의도입니다. 콤마 뒤에 이 관계부사절도 역시나 적절한 누구와 접속사와 부사구 그런데 거기서 그때 이런 거죠. And then, but then, because then, and there, but there, because there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선행사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관계부사 why와 how는 콤마 뒤에는 쓰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April 1st is called April Fool's Day. 자, 일반적인 the day가 아닙니다. 고유합니다. 뭘로 딱 정해졌네요. 만우절. 특정하죠. 자, 좁힐 필요가 없다라는 의도로 좀 어려운 말로 비제한적 용법이다. 좁히려는 게 아니다. 그냥 추가 정보다라는 의도로 콤마를 찍었어요. 그때 우리는요. and then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습니다. 아니면요. 이렇게요. 예를요. 그래요. 적절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날의 말이죠. 사람들이요. play jokes 뭐 합니다. 서로에게 on each other 서로에게요. 장난을 칩니다. and then 정도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Do you know the name of the day? 너는 그날의 이름을 아니? 어때요? 특정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선행 명사가 나왔어요. 얘는 고유했습니다. 그리고는 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관계사절이 붙은 거예요. 콤마를 쓰지 않고서요. 어떤 날? When people play jokes on each other. 자, 사람들이 서로에게 농담을 하는 그날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이거죠? 역시나 콤마가 없을 때는요. 이 관계사절은요. 안명사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필수 정보. 콤마 다음에 이어지는 관계사절은요. 부가 정보 잊지 말아 주시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In my house. 우리 집에는요. There is a small bedroom. 그래요. 작은 침실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요거 있고요. 정해졌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내가 뭐 했다고요? I placed a twin bed. 1인용 침대를 놓았습니다. 라고 추가 정보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자, 많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시 한번요. 이 콤마 when 이하는요. 뭐다? 추가 정보다. 반면 이렇게 노란색 콤마가 없이 이어지는 이 관계사절은 필수 정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크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We visited Paris. 우리는 파리를 방문했어. 특정 고유한 명사네요. 그쵸?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일하잖아요. 그 뒤에 추가 정보죠. Where the Eiffel Tower is located. 그런데 거기에 에펠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and there를 이렇게 한 번에 where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2번입니다. I can forget 4 years ago today. 자, 어떤 날이라고요? 아, 4년 전 오늘을 내가 뭐 할 수 없대요. 잊을 수가 없대요. 특정한 날이죠. 4년 전 오늘이라잖아요.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좁혀 들었고요. 그 뒤에 추가 설명을 붙여줬습니다. 왜냐면 왜 못 잊겠냐면 우리 아들이 태어났거든 그날. 자, because then이 이렇게 한 번에 누구로 표현됐군요. when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잠시 쉬어서요. 관계대명사 what을 학습하겠습니다. 유닛 44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what은 합쳐진 말입니다. 뭐와 뭐가요? 막연한 의미의 선행사인 thing, things와 것들이란 뜻이죠. 혼자서는 의미 전달이 완벽하게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관계사절에 붙게 되고요. 이 things와 관계사절의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하나로 합쳐놓은 말이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는요. 그래, 선행명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이다라고요. 너무 어렵죠? 그렇다면 문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요. 그냥 뭐뭐하는 것, 것들, 뭐뭐하는 바, 뭐뭐하는 일 이렇게 하나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 왓절은 해석을 우선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얘는요. 선행명사가 없어요. 선행명사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명사 뒤로 들어가지 않고 동사 앞 뒤, 명사 자리로 들어가서 명사처럼 주목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우리 관계대명사 위치나 that과 이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미 앞서서 말했거든요. 우선 다른 관계대명사 절은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맞습니다. 명사 뒤로 붙어서 앞명사를 자세히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그 선행사 뒤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I believe the story, which or that he said. 보세요. which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이 절은요. 명사인 the story 뒤에 붙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은요. 자기가 그냥 선행사인 거예요. 선행사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사 역할까지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명사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I believe what he said. 동사 바로 뒤로, 즉 명사 자리로 들어가서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와 수로 시작하는 절은 동사 앞, 뒤, 명사 자리로 들어간다. what은 합쳐진 말이다. 뭐와 뭐가? 막연한 뜻의 선행사인 the thing, things, 그리고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대명사 that, which가 합쳐진 말이다. 그리고는요, 어디로 들어간다? 더 큰 절의 동사 앞, 뒤로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그때 해석은 막연하게 뭐뭐 하는 것들, 주어가 동사하는 것들, 동사인 것 또는 뭐뭐 하는 일 또는 뭐뭐 하는 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우면 표현으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368번 예문 보겠습니다. What I like most about him is his sense of humor. 자, what으로 시작하는 절이 지금요. 전체 문장의 동사 앞, 주어 자리에 안겼습니다.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럽나요? 무엇? 어색할 겁니다. 무엇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지 그에 있어서 이상하죠. 뭘로 할까요? 그래요. 막연한 의미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바로 그의 유머 감각입니다. 딱 적절하죠. 이 what은요, 바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바로 the thing that을 하나의 단어로 합쳐놓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명사절이 돼서 동사 앞, 뒤, 명사 자리로 안깁니다. 지금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절 형태의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동사를 단수 형태의 동사 is로 표현해놨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369번입니다. The X forgets what the tree remembers. 자, 왓절 묶어보세요. 찾았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는 잊어버립니다. 그래, 무엇을 나무가 기억하는지 무엇이 좀 어색하죠. 그렇다면 막연한 의미 것을 한번 해볼게요. 나무가 기억하는 것, 나무가 기억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맞는 것이겠죠? 얘도요, the thing, things which, that 정도를 한 번에 합쳐놓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 속담의 속뜻은 뭘까요? 그래요, 보니까 도끼, 행위자고, 나무는 뭔가 이제 찍힘을 당한 행위 대상이죠? 행위자보다는 행위를 당한 사람이 뭔가 더 잘 기억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370번입니다. Motivation is what gets you started. Habit is what keeps you going. 아, 멋진 말인데요. 동기는 뭐다? what으로 시작하는 절이 지금 비동사 is 뒤에 놓여서 주어의 내용이 되어주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시작하게 하는 것이야. 네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habit is 습관은 what keeps you going. 계속해서 네가 그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 이 what을 무엇으로 해석하면 좀 어색할 겁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것으로 해석을 해줘야만 자연스럽죠?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지금은 동사, 비동사 뒤에서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체크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냐? 뭐 위치가 의문사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관계사라고만 세면 제한을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위치냐? 둘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죠? 자, 우선 위치가 다릅니다. 첫째, 관계대명사 what으로 시작하는 절은요. 명사 자리로 들어가고요. 또 뭐가 없다? 선행사가 없다. 선행사가 없다. 자, 명사절 다르게 말한다면 동사 앞 뒤인 거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는요. 그렇죠. 명사 뒤로 한 개입니다. 명사 뒤로 한 개입니다. 즉 선행사가 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앞에 동사가 보이고요. 선행사도 없습니다. 자, 좀 빨리 갔네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what이 맞겠습니다. Do what you like. 그래,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Not the thing others want you to do.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하기를 바라는 것, 즉 타인이 네가 했으면 하는 거 있지. 그 일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관계사절로서 the thing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도 the thing 대신에 누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막연한 의미의 the thing 그리고 뒤에 생략된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what으로 표현해 줘도 괜찮겠습니다. 아하, what은 막연한 의미의 것이구나. 그래서 뒤에 원장이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2번입니다. There's one thing that or which bothers me these days. 앞에 선행 명사가 딱 있습니다. 명사 뒤로 안겨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관계사는요. which이죠. 한 가지 것이 있어요. which bothers me these days. 요즘에 나를 괴롭히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정답, which가 맞겠고요. that으로 바꿔줘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관계동사 what이 들어간 관용 표현들입니다.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굳어진 표현이죠. 암기를 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what is called, what they call, what we call. 소위 이른바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so called라는 표현도 있죠.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소위 이른바입니다. 외워주십시오. What's called, what's called, what we call. 이렇게요. We are living in what we call the digital age. 우리는 소위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what's worse, what's worse. 연결어로 많이 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게다가 to make matters worse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문 보세요. Water is scarce. 물은 희박합니다. And what is worse?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 lot of it is wasted. 상당량의 물이 또 낭비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What's more? What's better? 금상첨화로란 뜻인 거거든요. In addition, furthermore로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She always arrives on time. 그녀는 항상 정각에 제 시간에 도착하고요. What's more? 게다가 her work has always been excellent. 그녀의 일솜씨는요. 언제나 우수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굳어진 표현이니까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